네 번째 편지. 반갑습니다. 문 선생입니다.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이며 네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. 네 번째 편지는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학대를 한 후 딸에게 신고를 당한 아버지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올려보고자 해요.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제 두 번째 편지를 보신 어떤 분께서 아동은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해도 결국은 학대를 가한 보호자에게 인도되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해서 아이가 행복해지는 사례 등을 소개해주면 아이들이 용기를 낼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려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를 마치고 급하게 경상북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강의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었거든요. 그런데 그 택시를 운전하신 기사님 이야기예요. 20만 원이 훌쩍 넘는 택시비를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경상북도 그 대학교까지 가는 이유를 기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시게 되신 거죠. 그런데 뜻밖의 기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. 내용은 이랬어요. 허허, 저도 제 아들 버릇 잡는다고 야구방망이로 혼구막 내주다가 딸에게 신고를 당했잖아요. 기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. 참나원 세상이 변해도 아니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신고를 해요? 기사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조금 울분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. 기사님, 어떤 상황이셨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. 몇 번을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쳤죠. 그래도 말을 안 듣길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하루는 술에 취해서 담배 냄새, 술 냄새에 찌들려서 들어온 애에게 그냥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그냥 흠칫 버릇을 고치려고 때렸죠.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배를 누르더라고요. 따님이 신고를 했군요. 허허, 네. 딸애가 지 오빠 때린다고 신고를 한 거죠.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을까요?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가정법원에 가더라고요.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상담을 받았죠. 그러셨군요, 기사님. 상담은 어떠셨어요?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. 와우,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셨네요. 네.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사람 만든다고 자녀들을 때리고 이랬잖아요. 그게 학대라고 생각이나 했었나요? 부모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자랐고요. 그런 제가 지나놓고 보니 똑같이 제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.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 아드님과 따님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? 제 아이들에게 미안하더군요. 허허, 네, 미안한 생각이 드셨군요.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. 실은 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마술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이게 마술사로 성공하기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애가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공부나 열심히 하지 무슨 마술사냐고 했죠. 상담을 받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. 애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와우, 기사님 신고를 받으셔서 따님에게 한편으로는 서운하시고 괘씸도 하셨지만 기사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신 거네요? 그런가요? 그렇게 된 것 같네요. 그러면 지금 아드님과 따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? 먼저 제가 변한 모습을 애들이 느끼더라고요.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말대답을 하면 말대꾸한다고 윽박질렀죠.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그것도 제 잘못이었더라고요. 먼저 제가 변한 모습을 애들이 느끼더라고요.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애들이 얘기할 때는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끝냈죠.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했죠. 담배는 쉽게 끊기 힘들면 어른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고 집에서 차라리 피워라. 양을 좀 줄여라.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. 엄청 좋아하더군요. 그리고 정말 마술사가 되고 싶으냐 물으니 마술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더군요. 사실 제 동생이 마술사입니다. 그래서 제 동생에게 잘 좀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죠.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. 지나놓고 보니 제 마음대로 애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변하니
애도 변하더라고요. 마술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. 와우, 기사님 멋지시네요. 기사님처럼 그렇게 변화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. 아이고, 제가 멋진 게 뭐가 있나요? 부족한 아버지였죠. 저도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는 제 아이들에게 참 폭력적인 부모였었거든요. 어떤 계기가 우리 부모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부모였는지를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죠. 그 계기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애들하고 친구같이 잘 지내요. 뭐 애들이 뭐 저한테 못하는 얘기도 없고요. 저도 애들하고 그렇게 그냥 서로 못하는 이야기도 없고 비밀도 없어요. 별의별 걸 다 이야기를 해요. 뭐 애들 말로는 엄마가 360도 변했다면서 신기해해요. 네, 처음에는 참 신고를 당해서 황당하고 기분도 나빴는데 지나놓고 보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기사님 얘기를 들으니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. 위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? 위의 사례처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는 많은 부모들은 훈육과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훈육도 교육도 될 수 없겠지요.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의 사례처럼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.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도 괜찮아. 그 누구도 학대를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.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고 싶습니다.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부모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가해자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. 그 계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의 가해 행위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신고당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. 아동 청소년 학대의 신고는 우리 사회 모두의 눈과 귀가 피해 아동 청소년의 편에 서서 지켜주며 행해야 할 마땅한 실천인 것입니다. 그럼 5번째 편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